비호감형이 좋으신가요? 비호감형이 좋으신가요? 너무 당연한 질문이었죠, 그렇죠? 우리는 사소한 고개의 움직임을 통해서도 내가 상대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상대가 어떻게 공감하는지를 굉장히 많이 잘 드러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내가 좋은 의미로 이야기를 전달했지만 내가 원래 전달하고자 했던 이미지와 또는 메시지와 다른 뜻으로 전달이 된다고 하면 우리는 그 메시지를 전달하는데 성공하지 못한 거라고 할 수도 있겠죠. 사람들과 이야기를 하거나 소통을 할 때에는 비언어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라는 말을 들으신다면 그건 어떻게 보면 좀 당연한 거죠. 어떤 이야기를 할 때 들은 정보와 본 정보가 일치하지 않으니까 우리는 무엇을 더 신뢰한다? 본 정보가 맞다라고 무조건 믿고 1분 1초라도 빠르게 행동해서 너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라 라고 프로그램이 되어 있어요. 우리가 사람들과 소통을 하거나 일상생활을 하면서 들리는 정보와 보이는 정보를 일치시키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번 시간에는 저희가 기억에 남는 이야기들을 만들려면 그곳에 어떤 비밀 병기가 숨겨져 있었는지, 그 사람들은 어떠한 비언어적인 커뮤니케이션 수단을 사용했는지를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스피치 바디랭귀지라고 제목을 붙였는데요. 나는 말을 잘하고 싶다 생각하시는 분 손 한번 들어주시겠어요? 다 드셨어요, 그렇죠? 말을 잘하는 게, 스피치를 잘하는 게 왜 중요할까요? 말을 잘하는 사람은 본인의 생각이나 아니면 이런 의도나 이런 태도나 이런 것들을 조금 더 명료하게 잘 전달한다라고 생각을 하죠.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사람들은 어떠세요? 스피치를 잘하는 사람들인가요? 못하는 사람들인가요? 잘하는 사람들. 그렇죠. 우리가 알고 있는 세계적 지도자들도 다 이렇게 보면 스피치를 굉장히 잘해요. 누군가 말을 잘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굉장히 그 사람의 능력을 칭찬하는 것과 같은 의미로 되어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사실 굉장히 중요하긴 하죠. 우리가 갖고 있는 수많은 생각들이나 경험들이나 인사이트들이나 이런 것들을 상대방한테 어떻게 전달하느냐, 어떻게 정보력을 높이느냐라는 것은 중요한 요소로 작용을 하거든요. 우리가 이야기하는 이런 세계적 지도자, 설득력이 높다 또는 스피치를 잘한다, 또는 말을 잘한다, 연설을 잘한다 라고 하시는 분들의 비밀병기, 이 사람들은 그러면 과연 사람들을 동기부여하고 진심을 전달하기 위해서 이 대본뿐만이 아니라 대본에 무엇을 비밀병기로 얹었을까, 그래서 설득력이 높아지는 걸까라는 영상을 분석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분은 바로 고 스티브 잡스였습니다. 스티브 잡스가 이야기를 하는 영상들을 수십 편, 수백 편을 분석을 하다 보면 굉장히 놀라운 것들을 발견하게 돼요. 그분의 말, 내용과 표정, 동작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일치도가 높아서 나중에는 그 음소거, 말하는 내용을 소리를 꺼놓고 그냥 영상만 보게 되더라도 그분의 행동들을 통해서 지금 제가 중요한 이야기를 할 거니까 좀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또는 어떤 것을 부탁하기도 하고 어떤 것을 강하게 이야기하기도 하고 어떤 것을 끌어오기도 하고 이렇게 감정선 또는 기승전결이 소리를 듣고 있지 않는데 이미 그 사람의 행동을 통해서 시각적으로 다 전달이 되더라는 거예요. 자, 제가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나는 여기서 자기소개하는 거 너무 좋아한다. 난 자기소개 자리만 했으면 난 무조건 1등으로 가서 한다. 안 계시죠? 그렇죠? 자기소개 너무 힘들지 않나요? 저도 어느 자리에 가서 자기소개를 하는 게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아요. 전혀 가장 필요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가장 어려운 일이라는 거죠. 만약에 이 자리가 저희가 스터디 그룹이에요. 그런데 이제 다 처음 만났기 때문에 잘 모르시는 상태인 거예요. 아주 서먹서먹해요. 그러면 제가 이제 맨 앞에 계신 분을 앞으로 모셔서 뭘 할까요? 자기소개 해야죠. 맨 앞에 계신 모셔보고 자기소개 한번 할게요 라고 이야기하는 순간 여기 계신 분의 표정 어떻게 됐죠? 저죠. 밝아져요? 어두워져요? 어두워지죠. 그러면서 뭐라고 생각하세요? 뭐야 자기소개한다 얘기 없었잖아. 자기소개 하는 줄 알았으면 내가 다음 주부터 왔지. 막 이러시죠. 네, 자기소개 너무 싫어요. 그런데 아무 죄 없는 이렇게 열정 넘치는 맨 앞에 앉아 계셨던 분이 1번 타자로 나와서 총대 메고 뭐 하죠? 자기소개하죠? 자기소개하는 동안 여러분 뭐 하고 계세요? 이분 이야기 듣고 계세요? 안 듣고 계세요? 안 듣고 계시죠? 정확히 말씀드리면 안 듣는 게 아니라 못 듣는 거죠. 나 뭐라고 얘기하지? 그 생각하고 있죠. 일단 이름 얘기하고 소속 얘기하고 어떻게 오게 된지 얘기하고 잘 부탁드린다 말고 뭐 다른 거 카리스마 고민 엄청 하시잖아요. 그렇죠? 이제 나오셔서 자기소개를 합니다. 네. 자기소개를 하고 우리가 10주 동안 같이 스터디도 하고 밥도 먹고 차도 마시고 친해졌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렇게 물어봐요. 그때 나 처음 만났을 때 제 첫인상 어땠어요? 라고 물어본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 계신 분들 중에 그 어떤 분도
아, 그때 이렇게 나왔고 저렇게 얘기하고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라고 기억하시는 분 계실까요? 보통 우리는 내가 무슨 이야기를 자기소개 자리에서 했는지조차 잘 기억하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아마 이런 표현들을 할 수도 있어요. 아, 그때 굉장히 약간 수줍어 하시는 것 같았는데 아니네요. 또는 뭐예요? 아, 그때부터 알아봤다고. 자기소개할 때부터 알아봤다고. 뭐예요? 우리가 시각적으로 본 정보는 조금 더 오래 기억하고 있고 조금 더 쉽게 설명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예요? 내가 자기소개를 할 때 이 앞에 와서 보여주었던 모습들을 사람들은 굉장히 오래 기억하고 먼저 표현하기도 하는데 나는 정작 앉아서 뭐 하죠? 아무도 기억하지 못하고 내 자신조차 기억하지 못하는 어떤 이야기를 하지만 엄청 고민하다가 나와서 자기소개를 한단 말이에요. 모든 사람들과 눈을 맞춰봐야지, 조금 더 고개를 끄덕이면서 이야기해봐야지, 조금 더 오픈된 자세를 가져봐야지, 이러한 생각은 잘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이렇게 세계적 지도자들 또는 스피치를 잘한다, 연설을 잘한다 하는 사람들은 말만 잘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말을 할 때 어떠한 바디랭귀지 비언어를 함께 입어야 할지를 굉장히 잘 알고 있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과연 일상생활에서 내가 스피치를 할 때 어떠한 것들을 알고 사용할 수 있을까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움직이기 그리고 동선의 활용입니다. 자, 여러분들 뭐 하세요? 내가 위험에 처했을 때 나는 움직이나요? 움직이지 않나요? 움직이지 않죠. 맞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3F 반응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했을 때 또는 위험에 처했을 때 세 가지의 반응으로 나타나거든요. 자, 첫 번째, freeze라는 반응입니다. freeze 뭐죠? 그렇죠. 얼음이에요. 얼음은 움직인다는 이야기인가요? 움직이지 않는다는 이야기인가요? 네, 움직이지 않는다라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사실 어떤 위험에 처했을 때 먼저 도망을 가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도망을 가기 전에 그 전에 다른 하나의 반응이 있어요. 그게 뭐냐, 바로 프리즈, 얼어붙는 반응이에요. 우리의 뇌가 움직이는 것을 따라가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위험한 상황에 처했을 때 어떻게 해요? 나는 몸을 안 움직여요. 움직이지 않아야 돼요. 그래야 어떻게 해요? 상대가 나를 못 볼 확률이 커지거든요. 내가 막 이러고 움직이면 어떻게 되죠? 상대 눈에 더 잘 보이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나는 몸을 움직이지 않아요.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위험에 처한 순간 또는 내가 긴장된 순간에 가장 먼저 나타나는 반응입니다. 자, 그런데 얼어붙는 데는 단점이 하나 있어요. 뭐예요? 눈에 띄지 않기 때문에 빨리 잊혀진다는 것이죠. 우리가 두 번째, 플라이트는 뭐냐면 눈에 띄지 않기 위해서 동작을 줄였는데 실패한 거예요. 들킨 거예요. 그때 어떻게 해요? 도망가야죠. 네, 그때 도망가는 거예요. 우리는 도망가기 전에 먼저 행동을 멈춥니다. 도망가는 게 두 번째 나오는 이유 뭐예요? 자, 이렇게 내가 움직임을 멈추고 있을 때 나의 에너지 소비가 클까요? 도망갈 때 에너지 소비가 클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에너지 소비가 가장 적은 행동을 먼저 하는 겁니다. 적은 행동을 먼저 하다가 이것이 실패를 했을 때 그 다음 에너지 소비가 적은 도망가는 행동을 해요. 자, 그런데 도망을 가려고 했는데 도망가기에 너무 가까워요. 도망가기에 충분한 거리가 아니에요. 그럼 그때 나오는 세 번째 단계가 뭐예요? 파이트, 네, 싸움의 단계입니다. 그때는 대면을 하는 단계예요. 대면을 하는 단계는 뭐예요? 나의 에너지 소모가 가장 크고 내가 신체적으로 다칠 수 있는 확률이 가장 많이 크죠. 그래서 가장 나중에 나오는 단계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우리가 긴장을 하거나 사람들과 편하지 않거나 했을 때는 이렇게 프리즈 반응, 움직이지 않는 반응들이 나오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바로 이거예요. 우리가 움직이지 않으면 뇌는 어떻게 될까요? 활발하게 움직일 수 있을까요? 우리가 움직이지 않으면 뇌도 긴장을 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들과 이야기를 할 때 대부분 하는 것들이 뭐냐면 사람들 앞에 서서 긴장했으니까 어떻게 해요? 손을 앞으로 묶죠. 움직이지 않아요. 손도 절대 움직이지 않아요. 뭐예요? 얼굴도 움직이지 않아요. 그냥 이렇게 하고 얘기만 해요. 입만 움직여요. 콧구멍으로 숨만 쉬고 있어요. 네. 자, 그런데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해요? 보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TV, 시각형 전달이 아니라 오디오형 전달이 된다는 것이죠. 내 앞에 있는 사람이 움직이지 않기 때문인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눌 때 정말 중요한 건 첫 번째는 긴장을 하셨을 때 몸을 그대로 언체로 두지 마시고 편하게 몸을 살살살 움직여주세요. 그래서 몸을 움직이면서 나의 긴장된 몸을 풀어주시는 것만으로도 해서 그 긴장된 감정이 해소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나를 위해서 몸을 움직이는 경우, 지금 방금 설명드린 경우죠. 그런데 상대방을 위해서, 나의 이야기를 듣는 사람을 위해서 몸을 움직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이야기를 할 때 동선의 움직임을 이용하는 건데요. 자, 보시는 것처럼 여러분 앉아있는 방향에서 보실 때 왼쪽 방향부터 오른쪽 방향으로 움직이죠.
어떻게 동선을 움직이느냐?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제가 오늘 세 가지의 요소들에 의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스피치를 하실 때 기억하셔야 하는 것라고 할 때, 자, 첫 번째라고 했을 때 가장 첫 번째 자리, 첫 번째는 이러이러한 요소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이러이러한 요소입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이러한 요소가 중요합니다 라고 했을 때 어떻게 해요? 동선을 움직여가면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나의 몸을 움직이면서 시각적으로 전달해 주시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렇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를 움직이는 방법, 그리고 반대로 앞으로 나가는 동선도 있겠죠. 자,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를 하는 내용이 지금 준비한 화면에 관한 내용을 이야기할 때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죠? 제가 이렇게 앞에 나와 있으면 시선이 분산이 되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제가 그때는 최대한 가까이, 화면과 가까이 갑니다. 화면과 가까이 가서 화면과 저를 일직선상에 놓고 보시는 분들이 시선을 분산시키지 않고 한 시선으로 볼 수 있도록 이야기를 합니다. 1번에서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사례나 어떤 그런 것들에 대한 더 중요한 상세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럼 제가 어떻게 하죠? 앞으로 나옵니다. 앞으로 나와서 방금 전에 저와 화면을 일치시켰던 자리에서 저를 분리시키는 거예요. 분리시키고 나와서 그러면 시선이 어떻게 오겠죠? 저한테로 집중이 되겠죠. 그러면 여기서 상세 설명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를 드리고 어떻게 해요? 조금 더 감정적인 이야기를 하거나 공감대를 형성하고 싶을 때 어떻게 해요? 조금 더 다시 다가가는 겁니다. 다가가면서 이야기를 하면서 조금 더 가까운 물리적 공간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조금 더 공감대가 형성되기 쉬운 이야기를 하고 다시 중요한 내용으로 들어갈 땐 다시 뒤에 돌아가서 이야기를 하고 다시 중요한 화면을 넘어갈 땐 이런 식으로 화면과 다시 일치를 시킴으로 해서 보는 사람이 단지 이야기를 듣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야기를 하는 사람의 움직임을 통해서 내용을 구별할 수 있도록 시각적인 내용을 전달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 우리가 손짓을 사용하면서 이야기를 하는 것만으로도 해서 이야기를 듣는 사람이 그 내용을 3배 더 잘 기억한다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굉장히 간단하게 상대방의 기억력을 높이는 손짓 활용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자, 첫 번째 방법입니다. 여러분 테드톡 아시나요? 테드라는 굉장히 유명한 강연 플랫폼이죠. 강연 플랫폼에서 같은 주제로 이야기를 하는데 왜 누군가의 강연은 더 높은 조회수를 차지를 하고 누군가의 강연은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보지 못할까라는 실험을 하면서 미국에 있는 한 비언어 커뮤니케이션 센터에서 이 영상을 똑같이 분석을 한 거예요. 분석을 한 결과 굉장히 재미있는 건 조회수가 많이 나오는 강연들의 특징은 그렇지 않은 특징보다 손짓을 훨씬 더 많이 사용했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일상생활 때 어떻게 간단하게 사용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크기를 표현할 때입니다. 크기를 표현할 때 큰 꿈, 큰 도약 또는 작은 성취 또는 큰 성취라는 것을 이야기할 때 그냥 언어로만 하시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크다, 작다 이것만 사용하셔도 시각적인 메시지를 충분히 전달할 수가 있죠. 자, 그러면 두 번째는 뭘까요? 자, 숫자를 표현할 때 손가락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간단하게 두 번째, 첫 번째, 세 번째 오늘 세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두 번째는, 세 번째는 자, 이 숫자가 나왔을 때 언어적으로는 표현하지 마시고 하나, 둘, 셋 이렇게 손가락을 함께 사용해서 표현하는 방법입니다. 자, 그리고 시제와 원인 시제를 표현할 때 그리고 원인과 결과를 표현할 때 어떻게 해요? 방향을 사용하시는 방법인데요. 이런 거예요. 보통 우리가 원인과 결과를 이야기할 때 어떻게 해요? 원인, 결과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원인과 결과를 보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이게 방향이 순방향인가요? 역방향인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이야기할 때 원인과 결과, 손을 쓸 때도 원인과 결과, 방향을 좌우로 사람 보는 사람의 입장에서 표현해 주시면 그것을 훨씬 더 쉽게 수월하게 방향성을 전달할 수가 있죠. 마지막으로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방법 중에 하나인데요. 어떤 것을 비교해서 이야기할 때 양손을 사용하시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간단하게 제가 오늘 강아지와 고양이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자, 강아지는 굉장히 주인을 잘 따르고 잘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한다라고 합니다. 반면에 고양이는 사람들이 밥을 주니까 아, 내가 이 인간의 주인이구나 라고 생각을 한다라고 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두 가지 소재를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어떻게 했죠? 강아지를 이야기할 때는 오른손을 쓰고 고양이를 이야기할 때는 왼손을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제 이야기를 듣다가 잠깐 필기를 하셨거나 잠깐 스마트폰을 확인했는데 그러다가 저를 다시 봤을 때 제가 어느 손을 들고 있는지에 따라서 어떤 이야기죠? 고양이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굉장히 빠르게 정리할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간단한 손을 사용하시는 방법으로만 해서도 우리는 상대방의 기억력을 3배 이상 더 높일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우리가 사람들과 이야기를 하지만 어떤 이야기를 하던 스피치를 하는 자리이던 연설을 하는 자리이던 공감을 하지 못하고 마음이 닿지 못하면 그러한 내용들은 잘 전달되지 못하고 설득력이 높지 못하게 되는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우리가 가장 간단하게 사람들에게 마음을 전달하고 진심을 전달하고 이런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시선 맞춤인데요. 한번 말씀드려볼까요?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 다 멋진 여러분들 앉아 계신데 제가 유독 한쪽만 강의를 하면서 내내 쳐다보지 않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쪽에 제가 만약에 눈길을 주지 않았던 그 공간에 계신 분들은 강의를 잘 듣고 나서도 기분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나쁘죠. 뭔가 무시당했다라는 생각이 드실 거예요. 우리는 상대방을 이렇게 쳐다봄으로 해서 당신이 거기 있음을 제가 인지했습니다. 당신의 존재를 제가 인정합니다. 라는 비언어적인 메시지를 전달하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싫은 거는 어떻게 해요? 안 보죠. 보기 싫어해요. 그런데 내가 정말 좋아하는 거, 관심 있는 거, 예쁜 건 어떻게 해요? 안 보려고 해도 자꾸 시선이 가게 되죠. 시선은 말을 하는 것만큼이나 따뜻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비언어적인 방법 중에 하나인데요. 보통 우리가 이렇게 1대1로 사람들과 만났을 때 어느 곳을 쳐다보는지에 따라서 다양한 굉장히 다른 그러한 메시지를 전달하게 됩니다. 자, 사교적 응시, 친구가 되고 싶어요 라는 이야기를 전달할 때 하는 응시입니다. 자, 눈과 눈 그리고 입까지 사용하는 이 삼각형, 역삼각형 안의 부위를 쳐다봤을 때 상대에게 위협을 전달하지 않으면서 편안함을 전달할 수 있는 응시의 부위입니다. 자, 그렇다면 자, 응시의 부위로 시작을 했는데 우리가 드라마를 볼 때 커플이 뽀뽀를 하기 직전에 나오는 이런 친밀한 응시가 있어요. 거기는 어딜까요? 눈과 눈 그리고 더 아래까지. 시선이 입 아래로 더 떨어지게 되면 친밀한 응시를 전달합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잘못 사용했을 때 오해의 소지가 생기기도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말만 실수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비언어적인 행동과 태도 또는 시선 맞춤으로도 실수를 하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자꾸 어떻게 해요? 내가 어떤 여자와 썸을 타고 있는데 데이트를 했는데 자꾸 여자가 친밀한 응시를 보낸다. 그럼 그건 무슨 뜻일까요? 조금 더 발전된 관계를 원한다라고 볼 수도 있겠죠. 자, 그런데 중요한 건 바로 다음 응시입니다. 강렬한 응시. 상대를 압박하고 나의 카리스마를 전달하기 위해서 어디를 봐야 할까요? 눈과 눈 그리고 어디 찍을까요? 눈과 눈 사이 그리고 위에 이마 정중앙까지입니다. 이 위를 쳐다봤을 때 상대방이 다 강렬한 메시지를 전달하게 되는데요. 뭐 이런 UFC나 이런 파이트 있잖아요. 시합을 시작하기 전에 두 선수가 상대방의 눈을 어떻게 쳐다보고 있는지 생각하시면 셋 중에 어떤 응시인가요? 그렇죠. 강렬한 응시죠. 근데 한번 보세요. 그 두 선수가 힘을 전달하기 위해서 막 강렬한 응시를 막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중에 한 명이 갑자기 친밀한 응시를 하는 거예요. 그럼 다른 사람이 이게 뭐지? 당황하죠. 네. 생각보다 응시라는 것이 전달하는 메시지가 굉장히 강렬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누구한테 친구가 되고 싶어요 라고 이야기를 할 것인지 이 분야는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강하게 이야기할 것인지 아니면 당신을 사랑하고 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할 것인지 메시지에 따라서 응시가 다 달라지게 되는데요. 중요한 건 우리가 사람들 앞에서 스피치를 할 때는 어떨까요? 한 사람 다 보기가 힘들죠. 그럼 어떻게 돼요? 우리는 이것을 나눕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둘로 나눠도 되겠죠? 둘로 나눠서 그 가운데를 보는 거예요. 또는 여기 가운데를 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 주변에 계신 분들과 다 시선이 맞았다고 그 주변에 계신 분들이 느끼게 되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시선을 움직일 때 어떻게 움직이는 게 좋을까요? 옆에 있는 사분면으로 움직이는 게 좋겠죠? 이쪽 끝에서 저쪽 끝으로 움직이면 시선 자체가 굉장히 산만해지겠죠? 네, 천천히 이렇게 둘러두듯이 움직이는 시선 맞춤을 통해서 모든 사람에게 시선을 맞추는 방법, 모든 사람들 여러분 모두를 제가 인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존재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라는 시선 맞춤을 전달해 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자, 그런데 앞에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 막 나를 웃으면서 쳐다봐주는 사람이 있고 제 얘기 언제 끝나냐 이렇게 얘기하면서 쳐다보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그럼 앞에서 이야기하는 사람도 사람이기 때문에 누구를 더 쳐다보게 되죠? 그렇죠. 웃으면서 이야기하는 사람을 더 쳐다볼 수밖에 없어요. 네, 그런데 누군가가 나한테 그렇게 차가운 눈으로 쳐다볼 때에는 굳이 스피치를 하실 때 그 시선에 의해서 너무 많은 영향을 받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사람마다 다 다른 시선 맞춤이나 표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한 사람의 표정을 가지고 내 이야기가 재미가 없나 보다 라고 섣불리 생각을 하시고 나의 준비한 스피치를 망치는 그러한 실수는 안 하셨으면 좋겠고요. 여기 보이는 이 사람들이 본인의 메시지를 훌륭하게 전달하는
전달해내고 스피치의 달인이 되고 또는 이렇게 세계적 리더가 되기까지는 수많은 끊임없는 노력과 연습들이 다 들어가 있었습니다. 특히 사람들 앞에서 스피치를 할 때에는 우리가 평소 때 그런 행동들, 동작들을 연습해보지 않으면 그 무대에 올라가 있는 순간 갑자기 한다는 것은 어렵겠죠. 네, 그러니까 오늘 나누었던 이야기들을 여러분들이 하나하나씩 일상생활에 기회가 될 때마다 사람들과 눈을 맞춰보시고 또는 몸을 움직여보시고 자기소개를 할 때마다 내가 오늘 어떤 이야기를 해야지보다 어떤 모습을 보여줘야 할까라는 것을 먼저 생각해 보시는 걸로 해서 우리는 어떻게 보면 이렇게 막 큰 자리에 가서 뭐 연설이다 막 스피치를 하지는 않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사실 우리한테 이거보다 중요한 것은 취업 자리나 면접 자리나 또는 소개팅 자리에서 내가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상대방한테 충분히 전달할 수 있는 것만큼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건 우리에게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누었던 이야기들을 조금만 명심하셔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상대방에게 기억에 남는 이야기로 전달할 수가 있는지 이러한 비언어적인 커뮤니케이션 수단 방법들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우리가 스피치를 하면서 어떠한 바디랭귀지를 입을 것인지에 대한 지혜를 조금 더 얻어 가셨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됐기를 소망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내용이랑 동작이 있는데 네. 정확하게 일치시키는 것이 중요한 건가요? 아니면은 자연스럽게 녹아 들어가는 게 중요한 건가요? 네. 우선은 우리가 어떤 동작들을 할 때 스티브 잡스 같은 경우를 봐도 훈련을 통해서 연습을 하지만 그것이 굉장히 자연스럽게 보여지는 상태까지 간 것입니다. 그래서 우선 그것을 동선을 활용하려고 시도를 하셨다라는 자체가 굉장히 훌륭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모든 동작이 한꺼번에 되기는 굉장히 힘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누구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몸을 움직이는 것 또는 미소를 짓기 위해서 이렇게 근육을 움직이는 것 자체가 다 근육의 움직임이고 동작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운동을 했을 때 자주 쓰는 근육들, 강화시키는 운동들은 더 쉽게 무거운 걸 들 수 있고 빠르게 달릴 수가 있지만 그렇지 않은 근육들은 퇴화가 돼서 그의 능력을 조금 상실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래서 내가 움직이는 모습들도 가장 좋은 건 그런 모습을 촬영한 모습을 보실 수가 있으면 내가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한번 관찰을 통해서 조금씩 수정해 가시는 게 가장 좋고요. 가장 좋은 거는 자연스럽게 보이는 게 가장 좋죠. 그런데 비언어와 언어의 특징은 무엇이냐면요. 가장 자연스럽다는 게 어떤 걸 이야기를 하냐면 타이밍으로 봤을 때 비언어와 언어가 함께 나오거나 아니면 비언어가 조금 더 먼저 나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생활을 할 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깜짝 놀랐을 때 우리가 어떻게 놀라죠? 깜짝이야! 이렇게 놀라죠. 근데 깜짝이야 놀랐을 때 깜짝이야 말이 있고 놀란 표정이 있어요. 그렇죠? 그럼 이 두 개 중에서 어떤 게 먼저 나올까요? 그렇죠. 표정이 먼저 나오거나 아니면 동시에 나오죠. 최소한. 네,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일 때는 가장 자연스러운 게 뭐예요? 깜짝이야 라고 하면서 말과 표정이 동시에 나오거나 표정이 먼저 나오는 상태예요. 그런데 자연스럽지 않다는 건 뭐냐면 반대의 경우죠. 뭐예요? 말이 먼저 나오고 동작이 나중에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깜짝이야! 이런 거랑 똑같은 이야기인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타이밍을 맞추시되 비언어가 살짝 먼저 나오거나 동시에 나오는 연습을 하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동을 하실 때에도 첫 번째 이야기는 이거고요. 두 번째 이야기는 이겁니다 하면서 계속 걸어가면서 두 번째 이야기로 가시는 게 아니고요. 한 자리에 선체로 이야기 1번에 대한 이야기를 마치고 그 다음에 2번으로 옮겨서 2번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맞춘 후에 동작을 멈추고 다시 3번을 옮겨서 세 번째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움직이면서 정리를 하게 되면 우리가 동선을 나누는 의미가 없어지기 때문에 움직이면서 하는 것보다 그 자리에 서서 그리고 타이밍은 딱 맞게. 제가 사람 많은데 앞에서 이렇게 좀 주목을 받으면 얼굴이 되게 빨개지고 되게 엄청 얼고 연습할 때는 되게 잘하던 것도 말이 잘 안 되고 이런 게 많은데 네. 특히 얼굴 빨개지는 게 좀 심한데 혹시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얼굴이 빨개지는 건 사실 혼자만의 고민은 아니신 것 같아요. 그렇죠? 얼굴이 빨개진다는 것은 내적인 어떤 상황을 누가 인지할 수 있도록 겉으로 표현해 주는 것이죠. 무슨 이야기냐면 그 빨개지는 감정, 이유가 어떤 감정 때문에 기인한 것인데 그것이 편안함보다는 불편한 긴장이라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그 긴장이라는 감정을 조금 조절할 수 있는 상태가 된다라고 하면 그런 긴장이라는 감정이 들었을 때 그것이 바로 얼굴로 그렇게 드러나는 그런 현상을 조금 줄이실 수가 있는데요. 그러려면 우선 어떤 발표를 하시기 전에 우리가 보통 발표하기 전에 어떤 자리에 앉아 있다가 이렇게
나가서 간다든지 아니면 이렇게 가만히 서 있다가 이렇게 간다든지 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죠. 근데 처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몸을 조금 움직일수록 긴장이 완화가 됩니다. 그래서 저는 보통 강의를 하기 전에 이렇게 여기 앉아 계세요. 강사 대기실에 이렇게 의자가 있잖아요. 의자가 있어도 절대 앉아 있지 않아요. 앉아 있지 않고 서 있고 조금 움직이다가 그 안에서 걸어 다니다가 강의가 딱 시작하면 그때 나가서 걸어서 들어가는데요. 생각해 보시면 가만히 앉아 있다가 호출을 받고 걸어갈 때와 이렇게 서서 어깨를 펴고 준비를 한 상태로 있다가 호출을 받고 걸어갈 때 걸음걸이가 다르다라는 걸 우리 자신이 사실 느끼거든요. 네, 그래서 그 긴장이라는 감정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부담을 갖지 마시되 긴장을 풀어줄 수 있는 몸으로 움직이라든지 아니면 시작하기 전에 조금 이렇게 막 한 자리에서 도시는 게 아니라 큰 강의장 자체를 좀 천천히 이렇게 돌아보신다든지 아니면 몸을 탈탈탈 살짝 털어준다든지 이러한 행동들을 통해서 감정의 기복을 좀 줄이시면 그만큼 표현도 좀 적게 나올 수가 있죠. 우리 모두가 우리의 생각을 상대방한테 잘 표현하고 싶어하고 그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이 내가 하는 이야기를 잘 들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기도 하고 내가 조금 더 높은 설득력을 가지고 싶어하고 그래야 우리가 우리 삶에서 원하는 것들을 조금 더 가지는 게 쉽다라는 것을 우리 굉장히 잘 알고 있죠. 네, 그것만큼 우리는 말을 어떻게 하면 잘할까 지금까지 고민 많이 하시고 노력 많이 해오셨을 테요. 이제는 이야기를 들려주는 동시에 함께 보여주는 방식을 통해서 상대방의 뇌가 프로그램 된 것처럼 상대방의 뇌가 보는 것을 더 신뢰하게 된 것처럼 내 이야기를 시각적인 언어로 그렇게 비언어적인 수단을 통해서 전달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시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 장소에 훨씬 더 빠르고 더 안전하게 또 맞는 방법으로 가실 수 있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